간주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는 그래도 시험에 나와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시가 산정이 어려운 점. 그래서 취득가액 곱하기 1말 쌀 곱하기 n이다. 그래서 R은 감가율, 체감률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N은 경과된 과세기간수 6개월이 부가세에 흘러가니까 6개월 날 이렇게 세는 건데 이 해당자의 취득가액에서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건 매입세 공제받은이란 워딩이야. 매입세 공제받은 해당 저해가액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금액 안에 숨어들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해서 간주시가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 매입세 공제받은 부분보다 더 초과해서 과세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도한 제재다. 그래서 공제받은 부분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한 항목들은 현할차 이런 것들은 원래 공제받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공급가액이 들어갔죠? 공급가액이 들어가면 매입가액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이 판매면 한쪽은 산 거예요.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은 매입가액. 요거까지는 좀 모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매입세에 공제받지 못하는 가액들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넣어서 간주시키려 해서 하면 공제받은 금액 초과 부분이 과세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그리고 R은 건물, 구축물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해서 얘는 6개월 지날 때 몇 퍼센트가 감가되는지 약속을 좀 해놨어요. 그게 5%예요. 5%. 1년에 10%. 6개월당 5%니까 1년에 10%씩 건물이 과세사업에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고요. 기계비품 등은 6개월 동안 25%씩 이렇게 감가가 되고 있다. 과세사업에 이렇게 사용 소비로 소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둔 거예요. 그거를 N은 요건 그림인데요. 만약 19년 1기 기중에 취득을 했고 21년 1기에 면세나 폐업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원래 세법은 일수로 하나씩 계산하는 적수 방식을 쓰는데 이것들은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6개월 단위로 세요. 6개월 셀 때도 계산이 복잡하니까 어떤 사실을 만들었냐? 기중에 취득해도 무조건 해당 과세기간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때 취득한 날의 의미는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취득한 날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냥 취득한 날 나오면 그걸 쓰는 건데 취득한 날도 나오고 사용한 날도 나왔다면 사용된 날부터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과세가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18년 2기 12월 31일에 취득했다. 근데 사용은 1월 1일부터 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사용 시점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1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답이. 그 다음에 포괄양도일 때는 포괄양도 하면서 샀을 때가 아니라 당초 양도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점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양도인이 사업에 계속 쓰고 있던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중고자산이잖아요. 중고자산. 그래서 양도인이 취득한 날이지 포괄 양수한 날이 아니에요. 그 양도한 날 이걸 페이크로 쓸 확률이 높죠. 그런 식으로 취득일자에서 장난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고요. 좀 쉽게 기억한다면 항상 우리 민법 같은 거 규정을 좀 하면 일수를 셀 때 초일산이 말월불산이 이게 원칙이에요. 초월산이 말월불산이 그죠? 이것도 기초 과세기간, 초 시작하는 과세기간을 산입하고 나중에 말 과세기간을 불산입한다. 이거로 그냥 편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당초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해서 세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세고 면세 전용 등의 면세 전용 등의 발생한 과세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세는 거죠. 그래서 5% 내게 하면 20%가 빠지는 것이고 25% 곱하기 4 하면 100%라서 그냥 빵이 되는 거예요. 간주시가 그냥 빵이 되는 거. 그래서 조문에는 20을 한두로 한다. 4를 한두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뒀는데 그걸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5가지 상황을 동시에 말씀드린 건데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그 다음에 개인적 사업산정 폐업시장 존재와 면세 일부 전용일 때는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그쵸? 면세 사업의 일부 사용 소비했을 때. 그래서 요게 좀 빠져있지만 요게 못 넣었는데 면세 일부 전용 시 이렇게 돼야 돼요. 면세 일부 전용. 그래서 이게 또 수험생들이 은근히 헷갈리는 게 안분이 부가세에서 겸용사업자에서 주기장차 등장하는데 어떤 거는 과세 비율을 곱하고 어떤 건 면세 비율을 곱해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외우시면은 계속 뒤죽박죽 헷갈려서 또 틀려요. 계속 이걸 왜 과세하는지를 생각해야지만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도 안 까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과세 이거는 면세하면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건 면세에 사용 소비한 부분을 과세하는 거예요. 당초엔 과세 사업에 쓰려고 매입했는데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가지고 부가세를 안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면세로 전용을 해서 면세 사용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매입세 공제받았던 걸 도로 납부하고 부가세 부담 없는 소비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어서 면세 사용 소비한 부분을 과세하고 싶어요. 근데 건물과 같은 자산은 1, 2층을 면세에 쓰고 3, 4층은 과세에 쓰고 이렇게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고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도 면세 사업에 일부 쓰고 과세에 일부 쓰고 이럴 수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썼을까? 몰라요. 사용 이렇게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 썼는지를 법에서 약속을 해놔야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 매출액 비율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비율. 근데 부가세에서 매출액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총 매출액 중에 면세 매출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발생시킨 부분만큼을 면세에 쓴 것으로 약속을 해둔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 정도 썼다가 아니라 이 정도 썼을 거다라고 그냥 산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액분의 면세 매출액이 되는 것이지 과세 매출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용 소비한 부분을 요 면세 비율만큼 곱한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한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아니라면 공급가액은 0이 된다. 이것도 외우면 안 되는 게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자산은 면세에 쓴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찔끔 쓴 건데 그거를 또 구질구질하게 계산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면세에 쓴 부분은 없다라고 봐서 간주 시가 금액은 0이 된다. 과세할 금액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야 되지. 어떨 때는 5%일 때 전액 공급가를 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막 뒤에 겸용사업자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계속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 과세를 왜 하는지를 출발해서 산식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지만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도 안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5%면 전액인가? 0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면세에 쓴 게 거의 없구나. 과세할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내가지고 이제 안 까먹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